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를 만날지, 어떤 집에서 자랄지,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그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로 사람의 가치를 정해버리는 집들이 있습니다. 서연은 그런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했지만 늘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았고, 부족했지만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같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고, 어머니는 남의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집은 작았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 집에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집에서는 누군가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다는 말 대신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사람은 성실하면 된다. 힘들어도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 사람답게 살면 된다. 서연은 그 말들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정우를 만났을 때도 서연은 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서연에게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집안이 어떤지, 얼마나 가졌는지 처음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웃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힘들 때 어떤 말을 삼키는지를 조용히 보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조건 없이 바라본다는 것, 아무 계산 없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 서연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자꾸만 자신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런 집에서 자랐고, 부모는 이런 사람이고, 형편은 이렇다고. 하지만 정우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서연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서연은 기뻤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우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집, 체면을 중시하는 집,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두는 집. 정우는 늘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인사를 가던 날 서연은 아침부터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튀어도 안 될 것 같았고, 너무 초라해 보여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며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예의만 지키면 된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서연은 공기의 온도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은 넓었고
가구는 반듯했으며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질서정연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웃고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얼굴들. 서연은 그 사진들 사이에서 자신이 아주 다른 세계에서 건너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하나하나 서연의 마음에 쌓여갔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무엇을 하는지, 집은 자가인지, 형제는 있는지. 질문은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기준이 자신을 향해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려 하면 다음 질문이 이어졌고 웃으려 하면 시선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때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료가 된다는 것을. 집을 나오는 길 정우는 여러 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괜찮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고 이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서연은 늘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보이지 않던 선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혼수 이야기, 결혼식 이야기, 하객 이야기, 모든 말 앞에는 항상 같은 기준이 붙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렇다. 남들 보기에 부족하면 안 된다. 체면이라는 게 있다. 서연은 그 말들 사이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서연은 혼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을 해온 손, 부모를 도와온 손, 정우의 손을 잡아온 손, 그 손이 이 집에서는 늘 부족한 손처럼 보이는 것이 조금 슬펐습니다. 결혼은 했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했고 웃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날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쯤 사람으로 불릴까? 결혼 후 첫 명절, 서연은 아무도 깨우지 않았지만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고 마음은 이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며 서연은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조금은 달라질까? 식탁에서 서연의 자리는 늘 가장 끝이었습니다. 누가 정해준 자리는 아니었지만 항상 그 자리가 서연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그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해서 들어온 집인데 그 사랑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연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견디자. 내가 바뀌면 상황도 바뀔 거야. 그 결심이 자신을 얼마나 오래 붙잡게 될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사랑보다 먼저 출신을 묻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무기 없이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탄생은 사람의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말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표정으로 전해지고 침묵으로 굳어지는 자리. 서연은 그 자리가 아이에게까지 닿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첫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서연의 마음에는 기쁨과 함께 작은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집에서 어떤 아이가 될까? 그 질문은 축하보다 먼저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뒤 집안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는 항상 한 박자 늦은 머뭇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을 묻고 병원을 묻고 산후조리를 어디서 할지 묻는 말들 사이에는 자주 이런 말이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피는 강하다. 유전이라는 게 무섭다. 엄마 쪽을 많이 닮으면. 그 말들은 웃으며 던진 말처럼 들렸지만 서연에게는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산의 날 서연은 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몸이 아픈 시간보다 마음이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 앞에서는 출신도 배경도 체면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서연은 미묘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엄마를 닮았다. 체질은 좀 지켜봐야 한다. 우리 집 애 같지는 않다. 그 말들은 축하의 말 뒤에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만큼은 아이가 어떤 기준에도 재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선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첫돌, 집안이 모였습니다.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서연은 자연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자신의 자리인지. 사진이 인화되어 나왔을 때
서연은 자신의 얼굴이 반쯤 잘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알게 되었습니다. 잘려나가는 건 사진 속 얼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는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눈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어떤 말 앞에서 웃고 어떤 말 앞에서 침묵하는지를 아이들은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이야? 그 질문은 서연의 가슴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생각하다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집이야. 아이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서연이 그동안 느껴왔던 모든 시선을 한 문장으로 바꾼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어른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질문이 되는 순간 이미 다음 세대로 건너간 것입니다. 서연은 아이 앞에서 늘 괜찮은 척 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웃었고 속상한 말을 삼켰습니다. 아이에게만큼은 이 집의 기준이 보이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표정을 말보다 먼저 읽습니다. 웃고 있을 때와 웃고 있는 척할 때의 차이를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겼을 때 서연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비교당하는 순간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누가 더 닮았는지, 누가 더 이 집의 아이 같은지. 서연은 그 질문들이 아이들 마음에 흉터로 남을까봐 밤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조금씩 자신을 지웠습니다. 말을 줄이고 의견을 줄이고 존재감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만큼은 조용히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번진 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투를 흉내냈고 침묵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부끄러워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날 밤 서연은 아이들 옆에 누워 오랫동안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소리는 고르고 따뜻했고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숨소리 앞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이 선 밖으로 데려가야 한다. 그 결심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서연만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후의 모든 선택을 바꾸게 될 조용하지만 무거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사랑보다 먼저 기준을 세우고 있었고 그 기준은 이미 아이에게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선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이들을 등 뒤에 둔 채로 사람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조금씩 아주 서서히 눈에 잘 띄지 않게 무너집니다. 서연의 삶도 그랬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고 이제 그 금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날 아침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고 서연은 아이들을 챙겨보낸 뒤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고 서로의 얼굴을 오래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 집의 일상이 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정우가 문을 나선 뒤 서연은 이유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설명할 수 없이 조여오는 느낌. 하지만 서연은 그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람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예감을 쉽게 무시합니다. 전화는 예고 없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짧은 침묵, 그리고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 정우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 지금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말. 그 순간 서연의 귀에는 말의 의미보다 소리만 남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앞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잠시 잃어버립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밝고 낯설었습니다. 기계음, 발걸음 소리, 짧은 지시들, 그 모든 소리 사이에서 서연은 유리 너머에 누워있는 정우를 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 감겨있는 눈, 익숙하지만 너무도 낯선 얼굴. 그때 서연은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은 서연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시부모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급한 발걸음, 그러나 표정은 이미 어딘가 정리된 얼굴이었습니다. 걱정보다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얼굴. 의사의 설명이 끝난 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사람의 안부가 아니라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치료비, 보험, 만약의 경우. 그 질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누워 있는데 사람보다 그 다음을 먼저 묻는다는 것. 그건 분노보다 더
더 깊은 허탈함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은 시부모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핏줄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 그 말들 사이에서 서연의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연은 자신의 위치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정리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서연의 마음은 조용해졌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 감정이 오히려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그날 밤 서연은 정우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따뜻했고 맥박은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면서 서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 아이들의 삶, 그리고 이 집의 기준, 그 기준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존재로 자라게 될지. 그때 서연의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덜 아플까? 그 질문은 끔찍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갑작스럽게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여러 번 반복해 본 결론이었습니다. 참아왔고 지켜봤고 버텨왔던 시간들이 모여 만든 결론. 서연은 자신을 지우는 쪽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요구를 없애고 권리를 내려놓는 방향. 그래야 아이들이 이 집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낮아졌습니다. 목소리는 더 작아졌고 표정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능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아주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그 다짐은 서연에게 다른 선택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자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을 언젠가는 나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길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너지는 순간에도 선택을 준비합니다. 서연에게 그 선택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살리는 쪽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다음 단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택, 되돌릴 수 없는 방향.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선택 앞에서 사람이 무너질 때는 대개 두 가지 모습 중 하나를 택합니다. 하나는
소리내어 부서지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안에서부터 조용히 꺼져가는 방식입니다. 서연은 두 번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사고 이후 시간은 서연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하루도 멈추지 않았고 생활은 어제와 다르지 않게 계속되었으며 아이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루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했고, 낮에는 병원을 오갔으며, 밤에는 돈을 벌었습니다. 잠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허락되는 날에만 잠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 신호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보다 아이의 하루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이미 한 번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서연은 그 지점을 이미 지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이 자주 떨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눈앞이 잠시 하얘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증상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시부모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워졌고 도와주겠다는 말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성, 아이들의 장래, 아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 서연은 그 대화 속에서 여전히 주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선택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누가 먼저 묻지 않았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삶, 아이들의 목, 자신의 권리, 그 모든 것을 서연은 차분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선택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해 본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내려오면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을까? 서연은 그 선택을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을 이 집의 기준에서 떼어내야 했고 그 역할을 서연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선택 이후 서연의 하루는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권리를 포기한 대신 책임은 더 무거워졌고 도움은 더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조금 더 자주
피곤해 보인다는 것, 조금 더 자주, 아무 말 없이 웃는다는 것만 느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거짓 웃음을 생각보다 빨리 알아봅니다. 서연은 아이들 앞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눈물은 화장실에서 흘렸고 통증은 아이들이 잠든 뒤에 마주했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하루는 늘 끝난 뒤에야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서연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빠졌고 시야가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멀어졌고 서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실의 천장은 낯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서연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이분은 오래 버티셨습니다. 그 말은 진단이라기보다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 앞에서 시부모는 처음으로 서연의 하루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병원을 오가며 일을 하며 하루를 살아낸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서연은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습니다. 시부모는 그날 처음으로 서연을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대하지 않게 된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저 아이들 생각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병실로 들어왔을 때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미소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 앞에서 시부모는 처음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가문도 체면도 출신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켜준 사람을 향한 신뢰만 있었습니다. 그제야 시부모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가족이 아니라 기준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은 늘 늦게 옵니다. 그리고 늦게 온 깨달음은 되돌릴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서연은 아직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직 자기 삶을 되찾을 힘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조금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의 끝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물로 화해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장면. 하지만 현실의 끝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로 남고 어떤 관계는 되돌아오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멈춥니다. 서연의 시간도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몸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는 않는 상태. 그 상태는 기쁨보다는 담담함에 가까웠습니다.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 기쁨은 가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변화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와도 서두르지 않았고 여름이 와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앞으로만 간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시부모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후회의 무게였습니다. 사과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라는 말은 짧았고 그동안의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식사를 챙기고 서연의 몸 상태를 조심스럽게 묻는 것. 그 모든 행동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는 것. 서연은 그 행동들을 거절하지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말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느끼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합니다. 서연은 아이들의 그런 점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안 아파?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아. 그 말은 아이에게도 서연 자신에게도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 시간의 공백은 눈빛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백은 말로 채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후회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루하루를 조용히 함께 살아냈습니다. 서연이 원하면 다가왔고 원하지 않으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 거리감은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에 가까웠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서연의 침묵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시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우리 집 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연이 지켜낸 아이들. 그 말은 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야 도착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깨달음에 함께 도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도착하고 누군가는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서연은 늘 먼저 도착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끝내 명확한 용서를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선택한 것은 아이들을 기준으로 한 삶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집을 상처의 집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남겼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집을 옮겼습니다. 더 작았지만 더 조용했고 더 자유로운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누군가의 출신을 묻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서연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버텨준 사람을 기억해야 해. 그 말은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서연이 행복해졌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다시 자기 삶의 주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평생 한 가지 질문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을 너무 늦게 보았을까? 가족은 피로 시작될 수는 있어도 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준 사람, 아무 기준 없이 지켜낸 사람이 가족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은 조금 늦었더라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못한 사과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늦은 깨달음은 평생을 따라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기억되길 바라며 여기서 멈춥니다.